오늘 준비한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오던 한국 기술과 산업, 우위에 대한 인식에 큰 충격을 줄 만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불과 2년 만에 중국이 한국을 대부분의 핵심, 기술 및 산업 분야에서 추월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는 사실인데요. 세계에서 인정받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위태로워지고 가전시장을 선도해오던 삼성과 LG도 급격히 치고 올라오는 중국 기업들에 밀려 고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AI, 쇼폼 콘텐츠 등 곳곳에서 중국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한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왜 중국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이 왜 이를 충분히 막아내지 못했는지 그 배경을 깊이 있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앞으로 어떠한 대응을 해야 다시금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게 될 것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약진에 대한 분명한 분석과 경각심, 그리고 여러분께 필요한 통찰과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반도체 산업에서의 추월. 한국 반도체에 울리는 경고등. 한국이 자랑하던 대표 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이 압도적인 속도로 추월하고 있다는 소식은 실로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표한 3대 게임 체인저 분야 기술 수준 심층 분석 브리프에 따르면 국내 전문가 39명이 지난해 기준 한국의 반도체 분야 기술 기초 역량을 평가한 결과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중국보다 뒤처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고집적저항 기반 메모리 기술 분야. 최고 기술 선도국을 100%로 봤을 때 한국은 90.9%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94.1%로 한국이 2위로 밀려나 버린 것이죠. 이어서 고성능 저전력, 인공지능 AI 반도체 기술도 한국이 84.1%인 반면 중국은 88.3%로 더 높았습니다. 전력 반도체 분야 역시 한국은 67.5%, 중국은 79.8%로 그 격차가 상당합니다. 차세대 고성능 센싱 기술에서도 한국은 81.3%, 중국은 83.9%로 중국이 우위를 보였습니다. 유일하게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만은 한국과 중국이 각각 74.2%로 동일하게 평가되었지만 이 역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앞서 있다고 평가되던 고집적저항 기반 메모리 기술,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 차세대 고성능 센싱 기술 등에서조차 이제는 중국이 동일하거나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만에 평가가 뒤바뀌었다는 것은 중국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이 그간 역량 방어에 실패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술 생애주기 평가에서도 한국은 공정과 양산에 있어서는 중국보다 앞선다고 하지만 기초 원천 및 설계 부문에서 중국에 뒤처진다는 평가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한층 더 키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의 핵심 가치는 지금 당장의 양산 능력보다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초 원천 기술 확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제조 공정에서 품질과 수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중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제재, 동남아시아의 급성장, 일본과 중국의 부상 등 복합적인 대내외 변수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연구개발 R&D 투자 규모가 작은 점도 문제로 꼽히는데 이는 기술 패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제때 진행하지 못하면 중국과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한국 반도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력 확보,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생태계 확대, 핵심 인재 양성 및 기존 인재 유출 방지 등이 절실하다는 조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막대한 자본과 정부 지원을 토대로 반도체 산업을 키워가고 있는 만큼 한국 역시 이에 상응하는 대규모 정책 지원과 규제 혁신, 핵심 R&D 투자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2. 가전시장의 지각변동 거실까지 위협하는 중국 TV. 반도체만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세계 가전시장을 보면 TV 분야에서만큼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글로벌 1, 2위를 다투며 한국의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실 TV 시장에서도 중국이 한국을 넘어섰다는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중국 브랜드 TCL, 하이센스, 샤오미 등의 글로벌 TV 출하량 점유율이 31.3%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합한 28.4%를 넘어섰습니다. 2020년 24.4%였던 중국 브랜드 점유율은 매년 성장하여 이제는 30%를 넘어서며 한국을 추월하게 된 것이지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점유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와 함께 기술력 향상까지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매출 점유율 격차마저도 빠르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여전히 수익성이 높은 프리미엄 TV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중저가 시장에서 대거 몰려드는 중국 기업의 파상 공세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75인치 이상의 초대형 TV 시장에서도 TCL과 하이센스가 급속도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어서 향후 초대형 프리미엄 TV 시장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물론 가격이 $2,500 이상의 고가 프리미엄 TV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독보적인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기업들이 국가의 지원과 자체 연구개발 능력을 키워가면서 빠르게 가성비를 넘어 가심비 영역까지도 넘볼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에 대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한국 TV 제조사들에게 각종 혁신과 차별화를 요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공지능 AI 기술 접목, 차별화된 콘텐츠 서비스, 그리고 고화질초 대형화 분야에서 초격차를 계속해서 벌려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가성비와 기술력을 동시에 갖추게 되는 순간 거실을 지키기 위해 더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진격의 딥시크 AI 분야에서도 밀려오는 중국의 그림자. 중국의 무서운 성장세는 비단 반도체와 가전 분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근래 들어 인공지능 AI 분야에서도 중국이 미국 및 서방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심지어는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스타트업으로 딥시크 DEPSEK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딥시크는 고효율 마이너스 가성비를 무기로 챗GPT를 비롯한 기존 거대 언어 모델 LLM들의 틈새를 파고들며 엄청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인공지능 AI 행동정상회의에서도 중국 장거칭 부총리가 참석하여 중국 정부의 AI 역량과 미래 비전을 적극 피력했다고 하는데요. 딥시크를 중심으로 한 중국 내 AI 스타트업들 역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딥시크가 공개한 언어 모델인 V3, 그리고 이를 계승한 R1은 수많은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규모 토큰 14조 8천억 개에 달하는 학습 데이터와 6,710억 개 매개 변수를 보유하면서도 투자 비용이 기존 모델에 비해 훨씬 낮다는 점입니다. 딥시크 측에서는 개발 비용이 약 $557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만 외부에서는 실제로는 수억 달러가 투입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대비 성능, 즉 가성비가 탁월하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해 보입니다. 딥시크는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양이 낮게 조정된 엔비디아 H800 칩을 활용했는데 이를 멀티헤드 잠재 어텐션 MLA 전문가 기반 혼합모 등 혁신적 기술로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즉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 파라미터만 사용하여 연산 부하를 줄이고 요약 중심의 정보를 처리하는 기법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구현한 것이죠. 물론 중국 당국의 검열 이슈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부정적인 측면도 거론됩니다. R1 모델은 정치적 단어나 주제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를 중국 정부가 요청 시 제출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한국, 일본, 대만, 호주 등 일부 국가 정부 기관이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거나 앱 차단에 나서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AI 관련 특허 출원 건수나 시장 규모를 보면 중국은 이미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2012-2021년 사이 중국의 AI 특허 출원 건수는 8만 9천 건으로 전 세계 74%를 차지한다는 통계도 있으며 AI 산업 투자액 역시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로봇, 전기차, 자율주행 같은 분야에도 AI 기술을 접목하여 이른바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지요. 4. 전기차 시장도 뚫렸다. 중국차 누가 사냐는 옛말. 중국산 전기차가 한국 시장을 비롯해 전 세계를 장악해가고 있다는 소식도 이제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한때는 중국차의 품질이 어떻겠느냐라고 비웃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최근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중국은 이미 전기버스 분야에서 가성비를 앞세워 한국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으며 근래 들어 승용 전기차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BYD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BYD는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중 하나로 중저가 시장부터 고급형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출시한 아토3는 기본 트림 가격이 3,150만원 수준으로 전기차 보조금 적용 시 2천만원대에도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동급의 국산차 대비 최대 1,000만원 정도 저렴한 수준으로 벌써부터 법인 및 렌터카 업체를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의 강점은 단연 가격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배터리 효율이나 차량 전장 기술 등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규모 보조금 정책과 연구개발 지원책을 펼치며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육성해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물론 중국 전기차가 곧장 한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와 안전성, 사후 관리 등 여러 요소를 놓고 볼 때 개인 소비자들이 선뜻 구매를 결정하기는 아직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구매나 기업용 차량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크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로 확대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중국은 내수 경기 침체와 미국의 대중 제재 강화 속에서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을 더욱 적극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치커, 샤오펑, 샤오미, 림모터 등 쟁쟁한 중국 기업들이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 시장에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5. 숏폼 드라마의 유행, 틱톡의 고향, 중국의 새로운 콘텐츠 공습. 중국의 새 확장은 미디어 콘텐츠 영역에서도 두드러집니다. 틱톡 TikTok의 인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이지만 숏폼 콘텐츠 트렌드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제는 60초짜리 미니 드라마가 중국에서 대유행하고 있습니다. 틱톡이 모든 동영상을 15초 내외로 간결하게 편집해서 보여주는 방식을 통해 전 세계인의 호응을 얻었다면 미니 드라마는 한 회당 6,090초 분량으로 스토리라인과 주연 배우가 존재하는 신개념 숏폼 드라마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히트작으로 꼽히는 억만장자 남편의 이중생활은 50회까지 제작되어 매회 1분 내외의 짧은 분량으로 몰입도 높은 서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니 드라마 시장의 규모는 이미 70억 달러 약 10조 원에 달하며 전통 박스 오피스를 넘어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약 10억 명 이상의 인터넷 사용자 중 절반이 미니 드라마를 시청한다는 통계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이제는 중국의 프로듀서들이 연간 5천만 8천 개 이상의 새로운 미니 드라마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의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숫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미니 드라마 트렌드는 한국의 티빙, 인도의 지오시네마, 인도네시아 비디오 등 해외 플랫폼에서도 주목하고 있으며 실제로 숏폼 드라마를 출시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이미 틱톡으로 숏폼 영상에 익숙해진 10대, 20대 시청자들은 길이가 짧으면서도 빠른 전개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 콘텐츠 형식이 앞으로 더 퍼질 가능성은 큽니다. 결국 중국은 숏폼 콘텐츠 시장에서도 이미 엄청난 양적 질적 성장을 이뤄내고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수익 모델과 문화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6. 중국 R&D의 막대한 투자와 한국이 나아갈 길. 마지막으로 중국의 과감한 R&D 투자와 정부 차원의 지원은 사실상 모든 산업에 걸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2024년도 중국 국가 R&D 예산은 약 68조 원 규모로 이는 한국의 R&D 예산보다 2.7배가량 많은 수준입니다. 덕분에 중국은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며 첨단 반도체, AI, 전기차, 배터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단순한 위기로만 보기보다 혁신과 차별화를 통해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 혁신, 정책 지원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푹 돋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이 중국 수준의 대규모 투자를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국이 잘할 수 있는 분야, 즉 첨단 파운드리 공정, 차세대 메모리 설계, AI 반도체, 고부가가치 전장 기술, 초고속 초저전력 디스플레이 등 핵심 분야를 집약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에 대한 투자, 즉 핵심 인재 양성 및 인재 유출 방지가 시급합니다. 과거 한국의 반도체가 전자동차 산업이 세계 1등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관련 R&D 분야에 몰입했던 우수 인력들의 힘이 컸습니다. 지금 중국이 엄청난 보수를 제시하며 한국의 핵심 인재를 스카우트하고 있다는 뉴스도 종종 들리는데 이대로 방치하면 장기적으로 한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를 휩쓸었던 K-열풍 코리언 웨이브를 통해 한국은 문화 콘텐츠와 기술력에서 세계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이 여러 분야에서 보여주는 속도와 집중력은 과거 한국이 보여주던 것 이상으로 강력하며 자국 시장의 거대한 스케일과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정부의 집중 지원이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차원이 다른 양상입니다. 반도체, TV, AI, 전기차, 숏폼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이미 상당 부분에서 한국을 넘어서거나 추격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단순한 패배감이나 위기감으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한국이 어떻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제조 노하우와 고도의 기술 역량, 교육 수준이 높은 인적 자원,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탄탄한 브랜드 인지도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잃지 않고 과감한 투자와 창의성, 규제 완화, 그리고 민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AI,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핵심 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기업들도 인수합병 M&A가 오픈 이노베이션 개방형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하겠습니다. 정치권과 학계 그리고 업계의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처럼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혁신과 차별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펼쳐야 할 시점입니다. 중국의 급속한 약진은 분명 우리에게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양한 시각으로 정보를 접하며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을 둘러싼 글로벌 산업 지형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를 위한 논의와 방향 설정이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슈와 소식을 갖고 찾아뵐 테니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